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단백질을 먹고도 약해지는 진짜 이유, 그리고 60대 이후에 기력이 사라지는 진짜 원인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예전처럼 일어나기까지 몇 번을 뒤척여야 하죠. 계단을 오를 땐 무의식적으로 난간을 짚게 되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는 어휴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혹시 요즘 그런 적 있으세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중간에 카트를 멈추고 벤치에 앉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 아니면 김장을 하다가 몇 번이나 허리를 펴고 싶어졌던 날들? 나이 들어서 그래. 대부분 그렇게 넘기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 모든 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육이 줄어드는 병적인 상태, 표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 표이 전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걸 아는 순간부터 당신의 일상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내과 전문의로서 4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해왔고 올해 67이지만 지금도 현역으로 환자들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놀랍죠? 저도 예전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나이에 당연히 피곤한 거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그들의 식단과 혈액 수치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신호를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단백질 부족이 기력 저하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근육은 30대 이후 매년 1%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60대에 접어들면 그 속도가 3배로 빨라집니다. 10년이면 무려 30%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너무 천천히 일어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채 받아들이게 돼요. 그 결과 이렇게 말하게 되죠. 왜 이렇게 쉽게 피곤해지지? 이전엔 괜찮았는데 이제는 잠깐만 움직여도 숨이 차네. 병원에선 아무 이상 없다는데. 맞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근감소증을 진단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육량을 측정하려면 특별한 장비나 검사가 필요한데 그걸 모든 환자에게 매번 하진 않죠. 그래서 당신은 건강하시네요 라는 말만 듣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몸이 무너지는 조용한 소리를 매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나는 매일 계란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왜 이럴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계란 하나, 고기 한 점이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백질 흡수율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같은 양을 먹어도 우리 몸은 절반도 흡수하지 못해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약 6g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60g 전후죠. 계란 10개를 먹어야 겨우 충족된다는 뜻인데 누가 계란을 하루에 10개나 먹을 수 있을까요? 콜레스테롤도 문제고 무엇보다 위장이 감당하지 못해요. 고기는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 고기 씹기도 어렵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위에 부담이 오기 시작하죠. 특히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고단백 식품을 먹어도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을 먹고도 효과가 없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채워진 원 첫째, 위산 부족. 채워진 원 둘째, 흡수율 저하. 채워진 원 셋째, 식사 시간의 불균형.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간단히 먹고 저녁에 몰아서 드시죠. 하지만 단백질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어요. 한 끼에 20에서 30g을 넘기면 나머지는 배출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3번 나눠서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이쯤 되면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해요? 라는 질문이 나오죠. 좋습니다. 그 답을 드리기 위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계란보다 단백질이 훨씬 많은 5가지 음식, 그리고 3달 만에 기력을 되찾는 비밀 식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식단은 단순히 많이 먹는 식사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덜 먹고도 더 흡수하는 똑똑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실천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 환자들 중에서도 이 식단 덕분에 계단을 오르던 손이 난간을 놓고 무릎이 아파 손줄을 안아보지 못했던 분이 지금은 공원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다음 이야기부터는 황태국 한 그릇이 어떻게 근육을 되살리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 전에 당신은 지금 어떤 단백질을 얼마나, 언제,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에 황태국 한 그릇, 이게 무슨 대단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걸 들으시면 냉장고에 황태를 꼭 두고 싶어지실 겁니다. 왜냐면 황태 100g에는 무려 75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계란 12개 분량이에요. 놀랍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황태국을 끓여서 국물만 드시고 정작 단백질이 가득한 건더기는 남기세요. 이걸 보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황태는 그냥 말린 생선이 아닙니다. 명태를 겨울 찬바람에 얼리고 녹이고를 반복하며 말리는 동안 단백질이 농축되고 소화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게다가 메티오닌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이건 간 기능을 도와주는 아미노산이에요. 술 드신 다음날 황태국이 숙취 해소에 좋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 황태를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까요? 정답은 쌀뜨물입니다. 쌀뜨물에 황태를 30분 정도 불리면 비린내도 사라지고 단백질이 더 잘 우러나요. 그 다음엔 미역이나 콩나물, 감자, 무 등을 함께 넣고 푹 끓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국물이 아니라 건더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물이 시원하네 하시면서 건더기는 남기는데 그게 바로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게다가 황태는 지방 함량이 낮고 칼로리도 적어요. 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죠.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황태국은 국이 아닙니다. 그건 근육 보충제입니다. 하루에 3번 중 1번. 아침 식사에 황태국을 넣으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섭취량의 3분의 1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무시되는 음식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요. 냉장고 열면 항상 있는 그 하얀 네모. 한 모에 단백질이 약 20g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한 달 먹어도 계란값보다 저렴하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소화가 잘 되고 씹기 편하고 다양한 요리법에 어울리죠. 저는 아침에 두부찜, 점심에 두부조림, 저녁엔 된장국에 넣어 먹어요. 물론 매번 다르게 먹을 수는 없겠지만 일주일에 3에서 4번만 꾸준히 드셔도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뼈 건강에 좋아요.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께는 더더욱 중요한 성분이죠.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허벅지가 자주 당기시는 분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부는 이미 반쯤 소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가 약하거나 소화 효소가 부족한 60대 이상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식재료죠. 그러니까 고기는 안 넘어가요. 계란은 지겨워요. 하시는 분들께 딱입니다. 단 한 가지 팁. 단단한 두부를 고르세요. 물기가 적고 포장지에 표시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제품이 효과가 좋습니다. 순두부는 부드럽지만 단백질은 3분의 1 수준이에요. 이렇게 황태와 두부만 잘 챙겨 드셔도 하루 40g 정도의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바로 병아리콩이에요. 이름도 귀엽죠? 하지만 그 효과는 전투식량급입니다. 삶은 병아리콩 100g의 단백질이 약 20g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까지 케어할 수 있어요.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며칠에 한 번밖에 못 가요. 이런 분들에게 병아리콩은 정말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병아리콩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후 졸림이 심하거나 오후만 되면 나른해지는 분들, 병아리콩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하루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준비해보세요. 하루 저녁에 1kg 정도를 물에 불려두세요. 그 다음 날 압력솥이나 일반 냄비에 삶아서 한 컵씩 소분해 냉동 보관해두면 3개월 동안 언제든 꺼내 드실 수 있어요. 밥에 넣고 지어도 좋고 샐러드에 뿌려도 되고 죽으로 만들어도 포만감이 오래가고 소화도 잘 돼요. 단, 처음 드실 땐 하루 1에서 2큰술부터 시작하세요. 가스가 찰 수 있으니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주세요. 이제부터는 황태, 두부, 병아리콩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셋을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드시는 것. 이게 바로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가장 똑똑한 비법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들깨 한 숟가락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과 채소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혹시 들깨가 내 건강에도 좋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들깨라고 하면 대부분 나물에 살짝 넣는 고소한 가루 정도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작은 들깨 한 스푼에 담긴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힘을 아신다면 앞으로는 그냥 곁들임으로만 두지 않게 되실 거예요. 들깨는 100g 기준으로 단백질이 약 20g 넘게 들어있습니다. 한 큰술만으로도 약 3g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게다가 들깨에는 별표 알파 리놀렌산, 에일라, 별표 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EPA, DHA로 전환되어 심혈관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들깨는 혈관의 청소부입니다.
콜레스테롤 걱정 있으신 분들, 혈압 약 드시는 분들, 심장이 자주 뛰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 이 작고 고소한 식재료가 여러분의 혈관을 부드럽게 지켜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어요. 들깨는 쉽게 산화되고 칼로리가 높습니다. 볶은 들깨는 개봉 후 공기 중에 오래 두면 쓴맛이 돌고 영양 성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볶은 뒤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한 달 이내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1에서 2큰술이면 충분해요. 이 이상 드시면 오히려 체중이나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혈액순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들깨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작용을 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실생활에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들깨를 볶아서 곱게 갈아 들깨 가루로 만들어 놓고 매일 반찬이나 국에 톡톡 뿌려 먹습니다. 특히 시금치나물이나 콩나물 무침에 들깨가루를 넣으면 특유의 비린맛이 줄고 고소한 풍미가 살아나요. 손주들도 좋아해서 식사 시간이 한결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들깨는 차로 우려 마시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볶은 들깨 한 큰술을 따뜻한 물에 넣어 5에서 10분 우려 마시면 식후 소화에 도움이 되고 속도 편안해져요. 고소한 맛은 덤이죠. 이렇게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이 4가지가 단백질 내기둥이라면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아마도 가장 의외의 식재료일 거예요. 바로 시금치와 버섯입니다. 채소잖아요. 무슨 단백질이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의학 논문에서도 점점 강조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특히 녹색 채소와 버섯류에서 오는 단백질은 적은 양이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시금치 3컵에는 약 2g, 버섯 100g에는 약 3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금치와 버섯은 칼로리가 거의 없고 대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죠. 예를 들어 시금치에는 칼슘, 철분, 마그네슘, 엽산, 비타민 A, C, K까지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뼈 건강, 눈 건강, 혈액순환, 피로 회복, 정말 작지만 강력한 한 줌의 초록색 약국입니다. 버섯은요? 산에서 나는 고기, 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특히 느타리버섯은 단백질이 높고 팽이버섯은 식이섬유, 표고버섯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해요. 요리법도 간단해요. 채워진 원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들기름에 묻히고 채워진 원 버섯은 들깨가루랑 함께 볶아서 채워진 원 계란찜에 곁들이거나 된장국에 살짝 넣으면 자연스럽게 단백질 1스푼, 건강 2스푼이 됩니다. 단, 시금치 특유의 떠른 맛이 싫으시다면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구고 들기름 또는 참기름으로 무쳐보세요. 수산 성분이 빠지면서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시금치는 계절에 따라 맛과 영양이 달라요. 채워진 원 봄 시금치, 부드럽고 단맛. 채워진 원 겨울 시금치, 잎이 두껍고 영양소 풍부. 어느 쪽이든 좋지만 제철 채소는 늘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버섯 보관법. 절대 비닐봉지에 넣지 마시고 종이봉투에 넣어 냉장 보관하세요. 그리고 물에 씻지 말고 키친타월로 닦아서 사용하세요. 버섯은 수분을 많이 흡수하면 금방 상합니다. 자, 이렇게 단백질이 풍부한 5가지 음식,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시금치, 버섯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매일 어떻게 먹죠? 뭘 언제,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런 궁금증 드시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타이밍, 조합, 피해야 할 실수들에 대해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단백질이 진짜 내 몸으로 바뀌는 마법의 시작입니다. 단백질은 얼마만큼 먹느냐보다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황태, 두부, 병아리콩을 열심히 드셔도 먹는 타이밍과 조합이 잘못되면 그 단백질은 결국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지금부터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활력을 되찾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무기력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단백질 식사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타이밍의 과학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한 끼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대략 20g에서 30g 사이입니다.
그 이상 먹으면 대부분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됩니다. 그러니 하루에 60g을 섭취하더라도 그걸 한 끼에 몰아서 먹는다면 절반 이상을 낭비하는 셈이죠. 그래서 하루 3끼에 걸쳐 고르게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꼭 챙기셔야 해요.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 상태였던 몸은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공급받아 근육 합성을 시작합니다. 이때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날 하루 종일 근육 생성이 저하되고 대신 에너지 대사가 지방과 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찜 2개, 황태국 건더기 1접시, 두부 반찬 하나만 챙겨도 단백질 20g에서 25g은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이걸 하루의 시동 버튼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조합의 마법입니다. 단백질은 혼자 먹을 때보다 보조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첫째, 비타민 B 계열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현미, 통밀, 달걀 노른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는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둘째,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은 단백질의 세포 흡수를 돕고 영양소가 근육까지 잘 도달하도록 운반해줍니다. 셋째, 발효식품과의 조합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된장, 김치,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은 장 건강을 지켜주고 단백질의 흡수를 안정적으로 도와줘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드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백질 식사 직후에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건 피해주세요. 카페인은 단백질과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적어도 1시간은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술입니다. 술은 단백질 합성을 거의 중단시켜 버립니다. 게다가 간과 신장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 식사와는 서너 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너무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단백질 대사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특히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식단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아침에는 황태 미역국 1그릇, 두부 반찬, 병아리콩을 곁들이세요. 이렇게만 해도 단백질 약 25g 이상 섭취 가능합니다. 점심에는 현미밥, 된장국, 그리고 들깨가루로 무친 시금치 나물. 이 조합만으로도 단백질 14g 정도 확보할 수 있어요. 저녁엔 계란찜 2개, 채소나물, 보리밥으로 구성하시면 단백질 18g 가까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삶은 병아리콩 1줌, 두유 1컵 정도를 챙기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단백질 65g 이상을 3끼에 고르게 나누어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단은 아주 간단하고 경제적이에요.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고 어려운 요리도 없습니다. 평소 먹던 재료에 위도를 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환자 중 한 분은 73세 여성분이셨는데 이 식단으로 바꾸신 지 2주 만에 계단을 오르기가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3주쯤 되자 아침에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게 너무 가볍다고도 말씀하셨고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지닌 회복력을 제대로 사용한 결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식단을 한 달 동안 한 가지씩만 바꾸는 방법, 그리고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한 가지 더, 즉 운동과 수분 섭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먹는 법이었다면 이제는 살리는 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백질을 얼마나, 언제,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모두 알게 되셨죠?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먹는 것만으로는 근육이 되지 않습니다. 근육으로 바꾸려면 사용해줘야 합니다. 즉, 운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무릎도 아픈데 어떻게 운동해요? 라고 생각하셨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 운동은 결코 거창한 헬스나 무리한 체조가 아닙니다. 딱 하루에 30분, 그중 10분만이라도 가볍게 산책하거나 집안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몇 번만 해보세요.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니까요. 특히 단백질을 섭취한 후 그 단백질이 쌓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움직임입니다.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8의 남성분이셨고 병아리콩도 드시고 두부도 매일 챙기셨지만 몸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식사 후에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식사하고 10분만 걸어보세요. 그분은 믿고 실천하셨고 한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쑤시지 않아요.
손주가 놀자고 하면 이제는 제가 먼저 밖에 나가자고 말해요. 이렇게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단백질을 힘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을 충분히 마셔야 단백질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데는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하루 8잔 정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식사 전, 그리고 가볍게 걷기 전에는 물 한 컵을 꼭 챙겨보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 달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무리하지 않고 매주 하나씩만 바꾸면 되는 방식입니다. 첫째 주, 아침 식사만 바꿔보세요. 황태국을 끓이고 건더기를 꼭 드세요. 국물 위주가 아니라 단백질이 숨어있는 건더기 중심으로 드시는 거예요. 둘째 주, 여기에 두부 반찬 하나만 추가해보세요. 조림이든 찜이든 괜찮습니다. 너무 기름지지 않게 담백하게 조리해주세요. 그리고 식사 후 엷은 산책을 꼭 해보세요. 셋째 주, 병아리 콩을 삶아 준비해두세요. 밥에 넣거나 반찬으로 만들거나 두유 대신 믹서기에 갈아서 죽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처음엔 하루 한 큰술부터 시작하고 속이 편하다면 조금씩 늘려가 보세요. 넷째 주, 들깨가루와 시금치 또는 버섯 반찬을 하나 추가하세요. 들깨는 꼭 볶아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들기름에 묻혀 드시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식단은 전혀 무리하지 않게, 그러나 아주 똑똑하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계단을 오르며 난간을 잡지 않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실 겁니다.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휴 하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걸 느끼게 될 거고요.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훅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이 모든 변화는 결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변화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황태 한 줄, 두부 반쪽, 병아리콩 한 줌, 들깨 한 숟가락, 시금치나물 한 젓가락. 그게 100세까지 활력 있게 살아가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하고 당신이 오늘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은지 마음 가는 길을 함께 정해드릴게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지금까지 배운 걸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마지막 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이제 여러분은 단백질을 얼마나, 언제,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모두 알게 되셨죠?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먹는 것만으로는 근육이 되지 않습니다. 근육으로 바꾸려면 사용해줘야 합니다. 즉, 운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무릎도 아픈데 어떻게 운동해요? 라고 생각하셨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 운동은 결코 거창한 헬스나 무리한 체조가 아닙니다. 딱 하루에 30분, 그중 10분만이라도 가볍게 산책하거나 집안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몇 번만 해보세요.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니까요. 특히 단백질을 섭취한 후 그 단백질이 쌓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움직임입니다.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8의 남성분이셨고 병아리콩도 드시고 두부도 매일 챙기셨지만 몸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식사 후에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식사하고 10분만 걸어보세요. 그분은 믿고 실천하셨고 한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쑤시지 않아요. 손주가 놀자고 하면 이제는 제가 먼저 밖에 나가자고 말해요. 이렇게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단백질을 힘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을 충분히 마셔야 단백질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데는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하루 8잔 정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식사 전, 그리고 가볍게 걷기 전에는 물 한 컵을 꼭 챙겨보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 달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무리하지 않고 매주 하나씩만 바꾸면 되는 방식입니다. 첫째 주, 아침 식사만 바꿔보세요. 황태국을 끓이고 건더기를 꼭 드세요. 국물 위주가 아니라 단백질이 숨어있는 건더기 중심으로 드시는 거예요. 둘째 주, 여기에 두부 반찬 하나만 추가해보세요. 조림이든 찜이든 괜찮습니다. 너무 기름지지 않게 담백하게 조리해주세요. 그리고 식사 후 10분 산책을 꼭 해보세요. 셋째 주, 병아리콩을 삶아 준비해두세요. 밥에 넣거나 반찬으로 만들거나 두유 대신 믹서기에 갈아서 죽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처음엔 하루 한 큰술부터 시작하고
속이 편하다면 조금씩 늘려가 보세요. 넷째 주, 들깨가루와 시금치 또는 버섯 반찬을 하나 추가하세요. 들깨는 꼭 볶아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들기름에 묻혀 드시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식단은 전혀 무리하지 않게, 그러나 아주 똑똑하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계단을 오르며 난간을 잡지 않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실 겁니다.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휴 하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걸 느끼게 될 거고요.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훅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이 모든 변화는 결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변화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황태 한 줄, 두부 반쪽, 병아리콩 한 줌, 들깨 한 숟가락, 시금치나물 한 젓가락. 그게 100세까지 활력 있게 살아가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하고 당신이 오늘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은지 마음 가는 길을 함께 정해드릴게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지금까지 배운 걸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마지막 걸음을 내디뎌 볼까요?